베트남 공화국 전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정부와 그 주요 동맹인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공화국 사이에서 오랜 기간 비용이 많이 든 분열을 일으킨 충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종종 무시되며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중 5만 8천 명 이상의 미국인과 150만 명의 무고한 베트남 공화국 민간인을 포함하여 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의미한 전쟁으로 언급됩니다. 전쟁은 1975년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 공화국을 장악했을 때 끝났고 다음 해에는 베트남 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련자들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으며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20년간의 갈등 동안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 위해 전쟁 동안 기록된 클립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콘텐츠의 대부분이 불쾌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지만 이 비디오들이 정보 제공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서 병사로 있을 때는 무서울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 인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이든 실전에 투입된 모든 병사들이 매일 겪는 투쟁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전쟁의 예측 불가능성을 한 예로 보여줍니다. 콜롬비아 방송 시스템 뉴스의 커버 스토리 중에서 그들이 한 그룹의 병사들을 따라가며 각자의 배경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도중 소대는 갑자기 베트남 공화국의 분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교전은 수분 동안 지속되었고 소대장은 다리에 2번 총을 맞았지만 근처 병원으로 공중 피난하기 전에 현장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가능하면 그를 여기로 데려와. 그를 움직일 수 있나요? 연기에서 20m 떨어져 있고 대략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당신을 조정할게요. 그를 여기로 데려와. 출혈을 멈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뉴스 리포터는 참혹한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전투를 보는 것은 액션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 듯한 화려한 폭발 없이 시작처럼 갑자기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병사들의 일상이었고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상 총격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병장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투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는 무수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무의미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햄버거 힐의 전투만큼 무의미하고 미친 듯이 어리석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는 10일 동안 지속되었고 72명의 미국 병사와 600명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 언덕을 점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전혀 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병사들이 그 언덕을 점령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점령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그들과 전투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찍힌 이 영상을 보세요. 여기 확인해 보세요. 눈에 띄는 건 있나요?
지금 그들은 적을 언덕의 주요 부분 서쪽에 있는 그릇 모양의 곳에 갇혀 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의 주요 요인조차 되지 않을 것인데 생명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왜 처음에 시작되었는지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힐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음울한데 이는 많은 병사들이 햄버거 고기처럼 찢겨져 나가는 잔인한 전투였기 때문에 병사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폭격은 항상 현대 전쟁의 일부이며 쉽게 떨어뜨릴 수 있고 대재앙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과거 전쟁에서 많은 폭격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역에 수없이 많은 카펫 폭격이 떨어졌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들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 공격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노동자나 전쟁에 찢긴 나라의 민간인 아이들로 탈출 수단이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러한 폭격이 어떤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희귀한 심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이 빠르고 폭력적으로 생명을 소멸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법을 완벽히 터득한 것은 무서우면서도 매우 놀랍습니다. 영상에 언급한 것처럼 병사들은 뜻밖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이 어떤 것을 가진지 모르는 것은 각 소대 병사들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미군 소대가 프랑스 공화국 병사들의 매복 공격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순간 안에 한 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다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병사들이 적을 물리치려고 하면서 동시에 동료 병사들을 구하려고 위치로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후유증, 예를 들어 PTSD가 군인들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곳에서 돌아온 후에 왜 그렇게 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시각은 대개 영화, TV, 비디오 게임을 통해 너무 자주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 동료의 축하, 비극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베테랑이나 현재 복무 중이신 분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비디오는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 참전한 빌 이어하트의 모습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베트남 공화국 전쟁 동안 병사들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글자 그대로 베트남 공화국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월터 크론키트의 20세기 쇼에서 본 흑백 뉴스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병사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마을을 지나가며 와인과 꽃, 그리고 키스로 환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는 동안
나를 다낭에서 지프로 태운 나의 대대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내 대대가 위치한 곳까지 20마일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도로를 따라서서 나에게 인사하고 꽃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실망했습니다. 나는 해방자로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했고 마치 나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미와 나는 트랙 공원으로 가서 2대의 트랙터를 봤습니다. 그들은 위쪽에 많은 베트남 공화국인들을 두고 높고 평평한 차량 위에 있었는데 높이가 약 8 또는 9피트였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공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위에 있는 해병대원들이 즉시 이 사람들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이 묶여 있어서 넘어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인, 여성, 아이들이었고 젊은 남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남자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미에게 돌아가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건데. 그리고 지미는 나에게 돌아서서 내 손이 그의 팔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물러났고 그는 에르하르트에게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쯤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진 일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나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인식은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 인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죽음의 위협 아래서 미국인들과 싸우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베트남 공화국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 순찰대가 마을을 지나가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상황에 무관하게 그들은 필요한 신병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베트남 공화국인들이 왜 나를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왜 나를 미워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내 친구들이 매일 죽거나 다치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고, 당신이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곳에 있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유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공화국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베트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제기되기 시작한 질문들의 종류 자체가 못생긴 질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약간 열리고 그 문 뒤에는 어둡고 거기서는 마치 거기에 야생 동물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옵니다. 당신은 어둠 속을 들여다봐도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추한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